너무 재밌어. 대놓고 찔러요.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길어버리 여자야. 머리 아파.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은 아니, 잘부터 들었겠지 오히려. 당신이나 정신과 치료받아. 비리만 딱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미치긴 미쳤어요 지금. 자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나 몰라? 함부로 하지 마. 안녕하세요. 고스트 스팟 김하연입니다. 갑자기 죽어서 자신이 죽은 걸 알지 못하는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깊은 한을 가지고 죽어도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는 순간, 영혼의 한이 풀리는 순간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한이 서려 여러분 주변을 맴도는 영가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일본 교토에 위치한 신비로운 연못 미도로. 평범하지만 엄청난 영가의 한이 서려있던 연못에서 영가를 몸에 실어 위험에 처했던 천여보살. 일본의 후지산, 그곳에 죽음의 숲이 있다. 맞은 나한테. 굉장히 장난하는데. 자살의 명소 주카의 숲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눈물을 흘리는 천여보살. 죽음의 숲 주카이에서 그녀의 카리스마가 계속된다. 귀담의 천국 일본. 미도리 연못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제작진. 今日はどちらへ行かれますか？富士山のですね、はい。樹海に行きますね。まあもう昔からですけども樹海は自殺される方も多いですし何か中に引き込まれていくらしい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주카의 숲은 어떤 곳일까? そういうとこを振り向いた時にはもう来た道が自分では分からないのでまあロープとかで持っていかれて来た道が分かるようにし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주카의 숲을 좀 더 알아보는 제작진. 일본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후지산 자락에 위치한 주카의 숲. 연평균 자살 및 실종 건수가 무려 356건. 하루에 한 번꼴로 사건이 일어나 자살의 숲으로 유명하다. 숲 입구부터 무수히 많은 자살 방지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으며 주카의 숲을 배경으로 쓰인 자살 매뉴얼이라는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본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경계에 위치한 후지산 자락의 주카의 숲. 미도로 연못에서의 접신으로 많이 지친 처녀보살. 숲으로 가기 전 제작진은 호텔 직원이 이야기한 준비물을 상점에 들러 구입하는데 표시한다는 식으로 나무에 매가지 표시한다는 색깔이 있잖아요. 육아이 때 순간이 고아이도 보였어? いや、とりあえず日本人はみんな怖いという認識ですけどね。樹海は行かないですよ。自殺の名所。あんま奥行っちゃうと出てくる。 제작진은 점점 더 숲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뭐 둥둥 떠 있어요. 사람들이. 숲에 도착하기도 전 영가의 기운을 느낀 것일까? 영가를 느낀 후 숲에서 발견한 음산한 터널. 목은 축 쳐 있고 몸다리 팔다리 다 이러고 있는데 공중에 둥둥 떠 있다고. 도대체 이 터널에는 어떤 영가들이 있는 것일까? 이 앞에 있어요. 이 앞에 서 있어요. 잠깐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처녀보살. 어떡해요 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처녀보살.
어딜 가니? 어머나 괜히 들어왔나 봐요. 차만 출발하면 둥둥 떠서 잡아당겨. 영가를 느꼈던 터널을 확인하러 가는 처녀보살. 서서히 영가의 기운을 느껴가는데 보기만 해도 음산한 터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근데 지금 영가가 계속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귀가 너무 아파. 영가의 확인을 위해 터널로 들어가는 처녀보살. 계속되어지는 영가의 기운 때문일까 괴로워하는데 저 먼저 내려주세요. 빨리. 빨리. 알았어. 그만하라고 좀. 터널 안 영가는 처녀보살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내려오라고. 남자가 막 불러요. 근데 일단 중심으로 가봐요. 그래야 뭐가 있나 알 수 있으니까요. 터널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처녀보살. 터널은 끝이 보이는 짧은 터널이었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터널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동굴과 같았는데 이 터널을 가면 그다지 평범하다는 게저 입구가 요새가 되게 심해요. 영가의 요사가 심하다는 입구는 터널의 반대쪽. 영가의 기운을 느낀 것일까 터널의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처녀보살. 영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는데 이 부분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속도 미식거리고. 터널 밖을 보던 처녀보살은 숲에서 이상 기운을 느끼고 영가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숲으로 제작진이 들어가 보았는데 우연히 만난 등산객으로부터 주카의 숲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コンパスが効かないんですって磁石が右左東西南北、なんか磁場の関係でそれで一度足を踏み入れてしまうと二度と出てこられないっていう話がなるほどね。気のある人はもう戻れないから中へ入っていくの。そうするともう戻れないです探しにも行けないでしょ。もう入ったら出てこれないし死者が行くとこだみたいな。ここはものすごい自殺願望者の多いところでやはり仕事にね失敗した人とか 숲 곳곳에서는 자살 방지 표지판이 발견되는데 후지산 자락에 위치한 주카이 숲은 1707년 최후로 폭발한 용암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같은 높이와 같은 두께의 나무들이 촘촘히 자라나 있어 밝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같은 풍경이어서 조금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목숨을 앗아가는 숲. 주카의 숲의 나무 곳곳에서는 표식들이 보이고 숲을 수색할 때 쓰였던 끈들도 사방으로 퍼져 있어 숲이 굉장히 위험한 곳임을 알 수 있었는데 숲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한 제작진. 만약을 대비해 끈을 나무에 묶고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죽음의 숲을 둘러보던 중 뭔가를 발견하고 놀란 제작진. 뭔데요? 나 저 신발로 왔어 지금 신발로. 신발 해줘 신발. 신발 해줘 신발. 내가 살짝 봤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 거적이 있으니까. 실제 자살의 셈이 있는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신발이 있었던 장소로 가보았다. 아니,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커피랑 담배랑 여기 꽃이랑 고인이 좋아했던 그건가 보네. 죄를 지냈는 것 같은데. 그저 얼마 안 됐네. 영가를 달래기 위해 누군가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곳에서 묵을 매 자살한 것일까? 그날 저녁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일까 처녀보살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왜요? 몸이 안 좋아요? 처녀보살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제작진은 주가의 숲에서 3대째 산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할아버지께 숲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10月かなこの奥で一人首つってたんだよねそれは自分が見ちゃったんだよこの樹海の中でこのくらいの太い木へ縄をかけて釣ってたんだよねだいたいね25、6くらいの男の子だったね 20대 중반에 자살한 남자가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처녀보살이 황급히 뛰어내려오는데 선생님, 덴즈가는 무슨 말이야? 덴즈? 덴스? っていうのは釣りに使う糸ですね 처녀보살이 이야기한 낚싯줄은 영가의 메시지일까? 그런 낚싯줄 그 재질로 된 걸로 이제 목을 매서 죽었다. 자기가 이걸로 죽었다고 일러준 것 같아. 목맨 영가를 느낀 처녀보살은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서둘러서 짐을 챙기는데 일단 영가들이 지금 내가 온 걸 여기를 알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낼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귀며 눈이며 다 닫아버렸는데도 몸으로 치니까 내일까지 가면 내가 죽어서 주카의 숲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늦은 밤 주카의 숲으로 이동하는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산장 할아버지도 동행하기로 했다. 가슴이 너무 안 좋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목기부 싸면 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빳빳해요. 인적도 불빛도 없는 주카의 숲에 도착한 제작진. 안개를 뒤덮여 있는 자살의 명소인 숲은 더더욱 음산하기만 하고 도착하자마자 멈춰선 처녀보살은 유난히 긴장을 하는데 오늘 다 지금 정말 긴장 늦추면 안 돼. 오늘 정말 진짜 나부터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입구에서부터 음산함이 느껴져서일까 처녀보살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가고 마중 나왔어요.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이곳에 지금 영가들이 와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연기가 너무 강해요. 안개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상황. 숲으로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강한 음기와 영가들의 기운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자살한 영가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서 의식을 준비하는 처녀보살. 일본의 명산 후지산 산신령에게 제작진이 후지산에 왔다는 걸 알리고 촬영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인사를 드리는 처녀보살. 日本でもまあそういうものをみんなこうねお供えしてそれからこう動きとするけんどもね本音ちょっと違うような気がするにはするね、そうだねそういうことはもう全然知らない人がここへ来て
亡くなってるだからその魂をこうなだめるっていうかね、そういうことを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はいいことだと思うよ。여느 때보다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접신을 시도하는 처녀보살. 맞다. 지금 보살 곁에는 어떤 영가가 와 있는 것일까?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처녀보살. 몸과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녀의 행동은 마치 소녀와 같은데 그녀에게 어떤 영가가 접신되었을까? 차려진 음식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처녀보살. 배가 고팠던 것일까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만나야지. 맛있냐고 한번. 美味しいですか? 무엇을 찾는 것일까? 주의를 주시하던 처녀보살. 제작진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3人が来てますか? 3人が来てるんですか?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처녀보살. 코디가 얘기하는 일본어를 알아듣는 상황. 영가의 존재가 더욱 궁금해지는데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흔쾌히. 이 숲에서 자살 행위를 하면 죽는데? 라고 해서 들어왔다. 진짜 재수없게 죽은 거지. いやびっくりしちゃった。やっぱりなんていうかその霊感がすごい強いだね。霊を呼ぶ力がすごいわね。日本にもこういう人がいるけんの本音じゃないよね。영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다시 접신을 시도하는 처녀보살. 끊겨버렸어. 다른 영가가 하나가 집히는데 또 다른 영가를 느끼는 처녀보살. 도대체 이 숲에는 얼마나 많은 영가들이 있는 걸까? 다른 영가가 느껴진 장소에서 접신을 시도해보는데 오늘이 몰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죽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목을 매서 죽은 영가인 것 같아요. 남자고. 자기가 그때는 너무 코너였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죽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대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친구면 친구, 애인이면 애인 모든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보수적이고 남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했던 사람도 많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걸로 쉽게 말하면 왕따? 내가 싫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죽은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제 메디메디 매칭코 다 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따라들지 말라고. 영가의 한을 달리기 위해 의식을 준비하고 그죠. 이렇게 만난 것도 연출이고 그저 김씨 제자 불러줘서 아주 나도 고맙고 이 장상이 끝에 그죠. 그다가 그렇지. 영가와의 접신을 무사히 끝내고 백살보옷을 찢으며 잣귀를 쫓는 처녀보살.
촬영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신령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백살부를 찢어주는 처녀보살. 영가들의 극락과 함께 일행들의 안전을 기원하는데 やっぱりねこういう樹海がそういう例が多いらしい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例にこうなんていうかね成仏してもらいたいよね。 잡귀를 떨치기 위해 찢은 백살부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하는데 일본에서 실었던 영가들 네. 따라들지 못하게 이제 숲에서 실었던 영가들의 억울했던 한과 비록 싫지 못했던 숲의 모든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마지막 의식을 한다. 그 사람들의 한은 정말 몰라요. 정말 10분지 1밖에 못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겸손하다는 거. 무속인이 돼서 행복하다는 거.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 아픔도 읽기 힘든 게 인간인데 죽은 사람의 아픔을 전 조금은 느낄 수 있다는 게 전 행복해요. 나가사키는 유령섬 하시마. 한국에서 징용되어 왔다가 영가가 되어 섬을 떠나지 못했던 그들의 억울함을 눈물로 이야기했던 처녀보살. 교토에 위치한 신비로운 연못 미도록. 평범하지만 영가의 한이 서려 있는 연못은 처녀보살을 위험에 빠뜨렸고 일본의 명산 후지산에 위치한 죽음의 숲 주카이. 모두를 긴장하게 했지만 오히려 겸손했던 영가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던 처녀보살. 영가의 한을 달래는 그녀의 카리스마는 계속된다. 찍으세요. 대놓고 찔러요.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비위만 딱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미치기도 미쳤어요 지금. 들어버리는 거야.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나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야, 엄마! 당신이나 정신과 치료받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몰라? 아이, 다른 거 없잖아. 여자만을 위한 미주사랑의 선서 1. 30일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2. 대출 프로그램도 직장인에 맞게 주부에 맞게. 3. 상담은 여직원들과 통화는 본인에게만. 여자를 위한 금융 주치. 15660008 미주사랑. 미주사랑. 애프터식스론 60일 이자 실종 사건. 애프터식스론을 만나시면 최대 60일간 이자가 사라집니다.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2달이나 무료. 1600에 6번. 상조가입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물론 아무 상조나 믿고 맡길 수 없겠죠. 18년 전통의 보람 상조는 이미 50만 고객들이 선택하셨습니다. 전국 300여 개의 보람 직영망을 통해 연간 6천여 건의 행사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월 3만 원으로 보장받는 고품격 장례 토탈 서비스. 상조는 역시 보람 상조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5881009 보람상조.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아닐까요? 그런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상상만 해도 무섭고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여기 막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
멀쩡한 집도 버리고 도망 나온 한 일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막힌 사연과 위태로운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름 그대로 살아있을 때 색을 밝히던 귀신이에요. 죽어서도 그 습을 못 버리고 계속 사람한테 빙의해갖고 몸을 빌려갖고 귀신 스스로가 재미를 보는 그런 귀신들.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이제 빙의되면 성범죄를 많이 일으켜요. 아니면 변태적인 성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방송 나갔다면 이거 보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당신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나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나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러면 결과가 뭐냐고! 고스턴터 촬영 사상 가장 위험한 살해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 비통한 눈물로 얼룩진 1년여 만의 해후. 악령을 추적하는 100% 리얼 현장 취재. 그 위험한 기록이 지금 펼쳐진다. 한 가족의 애타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고스트 스팟 제작진. 가족들에게서 살해자의 상태를 들어봤다. 목줄 싹둑 떼나가더니 복칼을 하고 농약병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를. 당장 빨리 먹으래요, 그거를 칼을 들고 앉아가지고. 당신은 돈 1억 안 내놓으려면 목숨을 내놔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은 죽여놓고 이 불 확 싸지를 놓으면은 이 아주 근거 없이 만든다 이게. 빛 들어오는데 창문을 다 갈아놨잖아.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싫은 거야, 문 열어놓으면. 지금 뭐 있긴 있어 가가. 내가 문 열어놓고 그러면 귀신 들어온다고. 1년 전 살해자의 위협을 피해 정든 시골집을 뒤로하고 도시로 피신해온 가족. 가족이 처해 있는 현실만큼이나 좁고 답답한 단칸방. 하지만 가족들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건 홀로 남은 살해자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이다. 생각하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엄마 낚시하러 가. 그래 가자. 그랬었는데 저렇게 될 줄 나는 몰랐지. 제척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자식 생각에 부모는 1년여를 눈물로 보내야 했다. 어느 정도만이라도 100% 다 낫는다고는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좀 덜했으면 좋겠어. 저 조카들도 얼마나 이뻐했었는데. 사태 파악을 위해서는 살해자를 직접 만나보는 게 급선무. 가족의 안내로 살해자 혼자 남아있다는 시골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헌데 집 근처에 다다르자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살해자의 누나. 왜 안 내리세요? 여기. 난 여기 오면 불안해. 걔 누가 오는 것도 아버지가 있잖아. 누가 온다 그런 것까지 아는데. 갔다 올게요. 조심하세요. 제작진은 살해자 동생의 친구로 위장, 집으로 접근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촬영 장비들. 카메라에 이어 마이크도 오작동을 일으켜 현장은 마저 전혀 녹음되지 않는 상황. 장비 이상을 알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살해자의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제작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일까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 감도는 음산한 기운에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살해자가 기거한다는 집 뒤쪽의 방문을 발견. 노크를 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살해자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계획을 바꿔 살해자를 바깥으로 유인하기로 한 제작진. 지금 바로 들어갈 순 없죠, 집에. 저희가 지금 가서 데리고 나가야죠. 일단은 우리 신랑이 가서 걔를 데리고 낚시를 가면 그때 이제 나하고 큰녀 들어가서 집을 이제 훑어보고 찍을 거 찍고 그러고 나와야지.
해가 져야만 바깥 활동을 하는 살해자를 낚시터로 유인한 후 집안으로 잠입하기로 했는데 출발 직전 연달아 발생한 이상 현상. 아니 안 들어. 조금 전까지 아무 이상 없던 전조등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잇따르는 기현상들에 점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제작진. 이곳에 있는 영혼의 장난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심해 보는데 방해하는 거죠. 자기 존재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현상들, 또 빙의, 환자, 그런 당사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당사자가 노출되는 것도 싫어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 안개 등 불빛에만 의지한 채 살해자의 집 근처로 향했다. 아직까지 집안에 있는 살해자. 잠복 4시간여. 살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 되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제작진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 다시 찾은 집은 낮보다 한층 더 을씨년스러웠다. 겨우 1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나도 낯설어져 버린 동생의 방. 이 방이요? 누나는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이 방 안에 그 무엇이 이토록 그녀를 두렵게 만드는 걸까? 살해자의 증상이 심해지던 즈음 동생의 방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곤 경악했었다는 누나. 여전히 살해자의 침대 밑엔 칼이 있었다. 칼 엄청 갈았네. 퍼런 서슬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데 살해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흉기를 품고 잠을 청해야 했을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동생의 모습에 망연자실할 새도 없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누나. 무언가 찾는 것이라도 있는 건지 그녀는 1년 전 이 방 안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 옷장 안에서 발견된 것은 정체불명의 인형 하나. 얼기설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듯 무척이나 기괴한 모습인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살해자의 정신 상태. 막상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렇게 잘했어요. 혹시라도 살해자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해 절로 바빠지는 걸음. 나가서 찍으시면 안 돼요? 그녀는 실로 엄청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렇게 동생이 무서워.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죠. 이 당한 사람은 칼 무엇이 얼마나 새파랗게 갈아놓은지 아세요? 아마 저길 하면 칼로 진짜 대놓고 찔러요. 걔는 칼이고 뭐고 만약에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칼에 베어서 상처가 났잖아요. 그걸 다 잡아뜯어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빙의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느낌이 저희한테. 근데 그 영적인 어떤 저기가 쟤한테 그 형상을 만들게 해서 쟤하고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 어떤 여자 귀신이라면 여자 귀신이겠죠? 쟤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 영혼을 뺏는 것 같아. 안 그렇고서는 그렇게 착하고 저기 있던 애가 저렇게 변할 순 없어. 온순한 성격으로 듬직하게 가족들을 보살폈다는 살해자. 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의 영혼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린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가족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빙의 의심지는 집 근처에 자리한 낚시터. 정말 이곳이 이 모든 문제의 발원지일까? 이런 데는 물귀신도 많은데 밤에 혼자 갖고 등에 앉아가 아프시면 더 달라붙고 지가 숨겨서 바깥 활동을 일절 피한다는 살해자.
하지만 낚시터만큼은 날씨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데 낚시터를 유심히 둘러보던 퇴마사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영적인 존재들은 이 수육이 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기운을 갖다가 흡수하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힘을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들이. 해가 저물어 캄캄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살해자. 제작진은 살해자가 돌아오는 대로 바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 고스트 헌터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각 정든 집 앞에 와서도 차마 마당을 밟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살해자의 아버지. 그거 가봐야 뭐 보탬도 안 돼요. 못 가시겠어요? 예, 그잠뭐 묶어놓고 뭐 이거 할 적에 내가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가족 중 그 누구도 광기로 얼룩진 집안으로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경찰분들 계신데 흉기부터 치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겁에 질려 발을 들이지 못하는 가족들만큼이나 제작진과 고스트헌터 역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살해자와 맞닥뜨렸을 경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가장 먼저 방 안에 숨겨둔 흉기들을 제거해야 했다. 그러던 중 다시 모습을 드러낸 문제 인형. 옷장 안에서 봤을 때보다 더욱 섬뜩한 느낌. 용도를 알 수 없는 해괴한 물건에 그 누구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 성상색수도 한 사이즈 뭐 사람 사이즈. 인형의 모습은 반으로 접혀있던 몸을 펼쳐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생김새나 크기까지도 성인 여성과 흡사한 모습.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나쁘고 오싹해지는 인형 앞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알잖아 이제 귀신 자체가 죽이는 거지 이거를. 부부같이 사는 거야 데리고 귀신을. 그것도 이제 저런 상태에서 저 인형 자체에도 귀신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 물영화처럼. 끔찍하다. 충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형을 살펴보던 퇴마사가 발견한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성기. 오랜 세월 사람이 아닌 귀신들을 상대해온 퇴마사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 살해자에게 이 인형은 어떤 존재일까? 피하고 싶었지만 맞닥뜨려버린 현실. 그 현실 앞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들의 허물이 당신 탓인 것만 같은 생각에 한없이 무너져버리는 어머니의 마음. 일 년 전 그때로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을지. 어머니는 더 이상의 어떤 말도 이을 수 없었다. 살해자의 현 상태는 과연 어떤 걸까? 그냥 막 비리만 딱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미치기도 미쳤어요 지금. 같이 돼버린 거야. 참 골치 아프네. 생각보다 심각한 살해자의 상황. 모두들 말을 잃은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드디어 짙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살해자. 누구십니까? 아니 왜 오셨냐고 여기.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셨는지. 너 들리러 왔지. 이 뭐야 다. 너 들고 가려고 왔지. 내가 고향하고 순순히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러면 절대 안 가. 나하고 인연 끊고 삽시다. 나는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지금. 년이나 많아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나 저기 뭐야 그리고 나 지금 와서 얘기지만 나 지금 머리 아파. 나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나 귀신도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야. 정신. 제작진은 물론 1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까지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살해자. 그러니까 그 치료하러 무속인을 돼도 치료를 받으면서 무속인이 되지. 뭔 다시 보지 맙시다. 글쎄 안 봐도 좋으니까. 가십시오. 무속인이 돼도 네가 아니 가시라고요 다들. 아니야. 엄마 얘기를 더 들어봐. 한다며. 아 그럼 여기 와서 이러는 저희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가려고 그런 데를 데리고 가려고. 아 그래. 야 엄마 남의 다투 사정 모르면 와갖고 어서 쌍심지 치고 눈 부라리지 마. 모르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당신들 나한테 도움 주고 싶으면 이러지 마요. 이렇게 안 했으면 아니, 잘 흉기부터 들- 들었겠지 오히려. 무슨 흉기를 들어요? 어떻게든 가료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 그런 퇴마사와 강하게 대립하는 살해자. 왜 얘기 안 되는데? 영훈 씨, 이 양반 귀신 보인다는 환장한 거지.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이나 정신과 치료받아. 이 사람 뭐 나보고 귀신이 보인다 그러는데 내 눈엔 당신이 귀신으로 보이디다. 왜?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아니 이게 다 귀신으로 보여. 보이지. 당신들 아이 좀. 한 번 화를 내면 좀처럼 누그러뜨릴 줄 모르는 살해자.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한마디도 안 할 생각이니까. 아버지 오셨어요. 그런 살해자를 일순간 머뭇거리게 만든 건 1년 만에 들어본 아버지라는 이름. 자식에게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아버지. 가서 앉아서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런지. 다른 거 없지 않았어요? 가셔. 아들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불러서 그 집 와서 얘기하자는 사람들하고 할 얘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시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사라져간 어둠 속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없어? 그쪽에 없어? 그렇게 아버지를 피해 사라져버린 살해자. 주변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살해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집안에서 색정령과 접신을 시도하는 무속인. 누구보다 바른 청년이었던 살해자를 가족들로부터 내몰리게 만든 사악한 영혼. 기괴한 인형에 서려 요사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는 색정령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너무 많이 알았구나. 미안하고. 잠시 후 접신이 된 걸까? 우리 신랑 맛있어. 신랑이야? 신랑이었구나. 나 우리 밤에 저녁에 뛰어다니는데. 서방아. 자기 어디 있어요? 누구도 찾지 못한 살해자를 찾아낸 색정령. 내 말 좀 들어봐. 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자기라고 갖다 놨어. 사람들이 이게 자기래. 가라고. 정말 나 몰라? 우리 밤에 그런 거 몰라? 아유, 나. 자기야. 짜증나. 아우. 그 얘기 좀 해봐. 가, 진짜. 그러면 나 이거 안고서 자? 가. 반응이 그러니까 그냥 막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반응이 아니라 상당히 곤란하다는 표정. 자기만이 알고 싶었던 여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새벽녘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살해자. 수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기약도 없이 헤어져 반토막 가족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1년여. 애틋해야 할 가족 사이 깊은 골이 파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과하고 나 그러면 가요. 나 미안해. 여기 우리 집이야, 내 집이 아니고 나 여기서 짐승 뜯어먹으면서 살면서 가족이라고 기다린 내가 X야. 미안해. 그래, 왜 미안하고. 가족을 기다리면서 살게 돼? 그 이유가 뭔데? 화가 내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가족이라는 거랑 나랑은 이래요. 어? 니네 찐이니까 잘 봐. 이래.
방송 나갈 거면 이거 보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맞잖아. 나만 없어지면 이 사람들 잘 살고도 남잖아 지금. 없어 그럼. 나 미안해. 제발 날 좀 놔줘 이제. 됐어. 놔줘. 죄송합니다. 놔준 거 고마운데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모여 살아. 당신들 나 이렇게 궁지에 몰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럼 필요 이게 없고. 뭐가 궁지에 몰려. 미안하고 내가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아줄게. 정신의학계에서는 빙의를 해리 현상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리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이 분리되고 낯선 인격들에 지배받는 빙의자들. 그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가족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말죠.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을 떠도는 영혼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 영혼들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고스트 스팟에서 계속됩니다.